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1일 저녁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새 원내대표죠. 이 둘 사이에 서로 나눈 사적인 대화가 언론에 본의 아니게 노출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글쎄요, 이 집권 말기 레임덕을 걱정하는 내용에 뭔가 복지부동의 관료 그리고 공무원들을 탓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면 일단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게 어떤 모임이었냐면 국회 어제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 6주년을 맞은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장에 다들 왔겠죠.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헤드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갖다 놓은 마이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서로 그저 그냥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그대로 마이크를 타고 소개가 되는 이러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둘 사이에 오간 내용을 SBS 그 뉴스 화면을 조금 빌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집권 4주년인 것 같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정부 관리가 많이 들고 있는 거 제가 봐서 해줬어요. 진짜 저거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기도 해요. 경제부처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한쪽으로 김영민 장관을 한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이상한 일을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지금 잠깐만 틀어주면 엉망이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작은 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둘 사이의 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원내대표가 김 실장에게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라고 말을 하자 김수현 실장이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나눈 사실 짧은 대화인데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보기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이 그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가 공무원 사회에 각 정부 부처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사실 뭐 국회의원이 간섭을 하려고 하면 많죠. 각 뭐 상임위원회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해당 뭐 감독하는 부처에 뭐 자료 제출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괴롭힐 수도 있는데요. 글쎄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각 어떤 행정부처에 간섭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김수현 실장이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 즉 권력 말기 같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자신들이 보기에 참 공무원 사회가 우리 뜻대로 안 따라준다라는 이런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레임덕 현상을 걱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인데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좀 웃었습니다. 본인들은 2주년이 아니고 말을 안 들어서 4주년 같다라고 답답해 하는데 글쎄요. 자유우파 진영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 지났다라고 하는데 그 2년이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을 느끼시죠. 자, 어쨌든 그런 답답함을 토로했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이인영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만을 또 드러냅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자, 그러자 또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합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맞장구를 치면서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점점점, 그러자 다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서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사태 아시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서 정말 부족해진 임금, 어떻게 임금 보전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지금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을 마치 국토교통부 공무원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일이 이렇게 왔다,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잠깐만 틈을 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한다, 자꾸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엉뚱한 짓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런 발언들이 지금 언론에 소개가 되는데, 이걸 들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 정부의 특징이 굉장히 드러나는 대목이 딱 느껴지시죠? 여전히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자, 그냥 지금 이들이 말한 버스 사태만 예를 들어봐도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말 밀어붙이기식 이런 정책 추진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 것이죠. 주 51시간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버스 업계, 국토교통부 전문가들, 노사가 모두 유예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태가 1년 전부터 예견이 된 것이었죠. 네, 1년 전부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밀어붙일 때 사실 버스 업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밀어붙였죠. 그래서 버스 업계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외를 둔 것인데, 이것도 그냥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그냥 무조건 시행해 라고 해서 주 52시간 무조건 준수해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굉장히 긴 시간을 커버를 했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추가적인 인력이 2배, 3배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측 입장에서는 더 추가로 인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이고, 버스 기사 입장에서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으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예전에는 늘어난 시간이 야간 수당, 그러니까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그 수당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측도 불만이고 이 버스 기사 입장에서도 소득이 줄어드는, 그렇다라고 해서 줄어든 소득을 사측에 보전해 달라, 능력이 안 되죠. 새로 지금 추가로 인건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줄어든 소득을 보존해 달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장 버스 요금 인상해 달라라는 요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의 줄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사태로 지금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토교통부 탓으로 전적으로 돌린다라면 정말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정부와 여당 이런 식의 남 탓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김수현 정책실장 지금 내 경제정책을 뭐 청와대에서 총괄하는 이런 자리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엉망이다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 조갑재 TV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때마다 늘 남 탓이었습니다. 전 정부 탓에다가 네, 언론 탓, 언론 프레임 탓, 경제 실패 프레임 탓, 그리고 뭐 외부 여건 탓, 통계 탓, 정말 너무나 많은 남 탓. 절대로 자신들의 정책 운영 실패 탓이다,
자신들에게 어떤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문제만 해도 정말 이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앉아서 공무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탓을 하면서 공무원을 앞으로 마치 여당이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거야말로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 주나요?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죠. 적폐청산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놨습니까? 과거 정책을 다 뒤집어 엎고 거기에 관련이 있었던 공무원들 다 징계주고 심지어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죠. 나중에라도 책임질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만든 복지부동, 자신들이 만든 정책 실패를 두고 지금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 모습이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정말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볍게 웃어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좀 남 탓하기 전에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